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익산과 군산에서 200건이 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고 지자체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보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군산에서는 이번에도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년 전 400mm가 넘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예방대책으로 추진됐던 옥회천 정비 사업이 제대로만 이뤄졌다면 침수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수도산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된 공공편익시설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익산시는 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군산과 익산에서 2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비가 그치면서 피해 현장 파악과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정확한 피해 상황이 종합되면 보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해망동 도로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11일부터 내린 비로 바로 옆 야산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노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 등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내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11일 오후 7시경 해제됐지만 군산에는 누적 25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발생한 400mm가 넘는 집중호우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온동과 문화동 등 저지대에서는 주택과 상가에 물이 들이닥치면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지금까지 주택 침수와 하수도 역류 등 17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익산에서도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당면에서는 산비탈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논을 침범했고 황등면에서는 논둑이 무너지면서 일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은 지금까지 도로와 농경지 침수 등 6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피해 현장에 복구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종합해 재산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이나 관과수에서 올려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피해 확정을 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뭐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제일 기초 작업인 신고 작업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서해안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외항의 바닷물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은 일명 백중사리 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밀물 수위마저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송하진 전 도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송 전 지사 자택과 부인 소유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내용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만여 장을 발견하고 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전 지사와 부인에 대한 직접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산 금강동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인부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익산시 금강동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 등 2명이 1톤 컨베이어 철 구조물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는 숨졌고 또 다른 인부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개인 사업자로 별도의 발주 계약을 맺고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세로로 세워둔 20m 길이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심야에 패싸움을 벌인 익산 지역 2개파 폭력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 A파 조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장례식장 앞에 모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은 실형을 받은 5명을 비롯해 조직원 50명을 붙잡았습니다. 군산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10년 전 침수 피해가 났던 상황과 비슷한데요. 군산시는 당시 침수 피해를 막겠다며 하천을 넓히는 옥회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2년 전 끝났어야 할 사업은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에야 시작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군산 산업단지 도로변. 교차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 달리던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해망동의 한 야산에서는 100톤가량의 바위 여러 개가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도로 곳곳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교통이 통제되고 문화동의 상가들은 집중호우에 바닥이 잠겼습니다.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포천이 있었지만 워낙 많은 비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는 그때 많이 오고 어제 많이 왔지. 그 전에는 그래도 이키까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비 많이 오고 그때나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가 오면은 조금 오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오면 못 받아내니까. 10년 전 하룻밤 사이 400mm의 비가 쏟아졌던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500억 원의 피해를 가져오면서 대응책으로 나온 게 옥회천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상습적인 물장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6km에 달하는 하천의 폭을 최대 60m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경포천과 옥회천 두 곳을 이용하면 물 빠짐이 훨씬 빨라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초 지난 2020년 끝나기로 한 사업은 행정 절차와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말에서야 시작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마칠 시점에 첫 삽을 뜨게 된 셈입니다. 준공이 5년 뒤나 가능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겠다며 추진한 옥회천 정비사업.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도심이 물에 잠겼던 10년 전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8,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2만 8,250명, 해외 유입 46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53명이며 사망자는 5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99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051명, 익산 845명, 군산 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국립익산치유의 숲이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북 최초로 국립으로 조성되는 익산치유의 숲은 웅포면 일대에 들어서며 오는 2023년까지 준공됩니다. 익산시는 국비 75억 원을 들여 산림치유센터와 야생화정원, 숲속 공방 등 관광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산림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늘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치유의 숲 실시 설계안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에 들어서는 경남 아너스빌 공고 결과 분양가는 1,10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순수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며 확장비를 포함하면 84제곱미터 11층 이상은 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분양가가 오른 것은 최근 원자재 값이 오른 데다 민간 택지의 토지 비용이 일정 부분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익산 수도산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입주할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도산공원에 다양한 공공 편익 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이었지만 돌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익산시가 고시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을 보니 당초에 계획한 13개 시설이 사라진 대신 녹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익산시의 시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수도산공원. 지난 2019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적용됐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 내년 10월까지 1,560여 세대를 공급하고 전체 공원 부지의 70%는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주목받은 것은 단순한 공원을 벗어나 다양한 공공시설이 구축된 차별화된 공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익산시는 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광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끝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최근 익산시가 고시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당초 익산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숲속 도서관 마당과 탄생석 정원, 백제 자연 놀이터, 숲속 도서관, 수경시설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변경된 조성 계획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대하며 분양을 받았던 입주 예정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홍보할 때는 공원 공공시설 조성을 강조했지만 분양을 마치고 난 뒤 시설 조성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사기와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취소해버리고 하니까 분양을 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분양을 한 거고 했는데 지네들이 바꿔버린 거잖아. 급기야 입주 예정자들은 수도산공원 공공시설 조성 폐지에 대한 익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듣겠다며 시민청원까지 신청했습니다. 12일 기준 열흘 만에 공감수 500개가 넘어 익산시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익산시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취재진에 한간의 소문처럼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라거나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 설치보다 녹지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경관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익산시의 입장을 입주 예정자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익산시 공식 입장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기 총장 공모가 시작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제14대 총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총장 후보 자격은 교내 인사의 경우 교수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교외 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대학교 총장, 대기업 최고 경영자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면접과 공개 토론회, 구성원 의견 접수 등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양기관은 농촌 유학 활성화 전담반을 구성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2학기 농촌 유학 시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폐교를 활용한 농촌 유학 복합센터 건립과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닭과 오리 농장 900여 곳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 시정 명령을 내려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차단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오리 면역 증강제와 훈증 소독제, 바이러스 저감제, 소독차 지원 등에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는 모두 합쳐 3,360헥타르입니다. 이 가운데 CJ에 공급되는 쌀을 생산하는 단지가 2,350헥타르로 가장 큽니다. 올해 식품기업에 납품되는 익산쌀은 2만 7천여 톤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500억 원 규모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를 최대 2%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익산 지역 소상공인은 5천여 명, 대출 원금은 97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농 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 매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도내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8개의 농업법인이 적발됐습니다. 전국 전체로는 97곳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적발된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 청구와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방안을 추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위생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8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 운반업소 등 도내 300여 곳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했거나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 허위 표시 등을 점검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늘고 소매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4.4%가 늘고 숙박업과 음식점 등의 매출은 18.9%가 성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소매 판매액은 대형마트 판매가 7.1% 감소하면서 작년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민간기록물 사업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시는 9월 13일까지 민간기록물 사업 다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개선점 등을 받습니다. 제안 공모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심사를 거쳐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6월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마치고 오는 10월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업체를 접수하고 대상 업체 30곳을 선정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옥외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등 노후된 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소상공인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3년 만에 군산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새만금과 고군산 일원에서 제15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전에는 선수와 인원 등 만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흥도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수중 핀수영, 바다수영이,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는 요트와 비치발리볼 경기가 진행됩니다. 군산시 의회 첫 정책지원관 모집에 모두 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제한 없이 시의회 정책지원관 모집에 나선 결과 이같이 접수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의경사항 처리 지원 등 업무를 맡으며 일반 임기제 7급 상당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의회는 면접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합격자 5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설림도서관이 하반기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시민문화강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리본 공예와 디저트 등 2개 반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산과 한자, 수학 등 4개 반이 운영됩니다.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9월 2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남중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흥남동의 서흥중학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7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